오늘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도 개정된 세법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세법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조정됐다는 점입니다. 현행 법으로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 같은 경우는 주택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정착면의 5배, 그리고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주택 정착면의 10배를 이렇게 부수토지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이제 도시지역이 바뀌게 되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 도시지역 수도권 같은 경우 5배에서 3배로 변동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수도권 밖의 경우에는 5배로 그대로 5배 유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도시지역 밖에도 전과 동일하게 정착 면적의 10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수토지 범위 조정은 가장 수도권 안에 있는 도시지역 3배로 바뀐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행은 이제 실거래가 9억 원 초과하는 이 고가 주택의 이 겸용주택, 흔히 말하는 우리 상가와 주택이 합쳐져 있는 그런 주택을 겸용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겸용주택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이 주택 연면적 그리고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을 비교해서 따지게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주택 외의 면적이 더 크게 되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그래서 과세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주택 연면적이 조금 더 크다. 주택 외 부분보다 조금 더 크다 하면 건물 전체를 전부 주택으로 봐서 이제 양도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하나의 이제 건물이 주택의 부분으로 복합된 건물 겸용주택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바뀌는 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주택 연면적이 더 커질 경우가 바뀌었는데요. 주택 연면적이 조금 더 클 경우에는 모두 주택으로 봤었던 이전 현행법과 이제 다르게 개정안 같은 경우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제 개정된 사항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세금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될 텐데요. 상가 부분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도 이제 상가 부분은 이제 적용이 안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세도 상가 부분은 80%, 30%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 양도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차이가 좀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참고를 해서 매도 시기를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율이 축소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조금씩 있는데요. 특히 이제 소득세 감면율에서 조금 차이가 지금 나게 되겠습니다. 현행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율이 지금 소형주택 85제곱미터 6억 원 이하 임대소득 이 부분을 보시면 단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4년 같은 경우에는 4년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30% 그리고 8년 같은 경우는 75%까지 소득세 감면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안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4년 같은 경우는 30에서 20%로 감면이 된다는 점, 그리고 8년 같은 경우 75%에서 50%로 감면이 된다는 점이 또 차이점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변동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금은 바로는 적용되진 않고요. 2021년 1월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제 소득세가 감면이 되는 부분은 20%, 50% 적용이 된다는 점, 이 점을 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개선이 있었는데요. 현행 지금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의 주택수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공동소유주택 주택수가 계산이 최다 지분자, 원칙은 최다 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이제 계산을 했었는데요. 지금 바뀌는 개정안 같은 경우를 보시면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 원이 이상이 되거나 기준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 30%를 초과 보유를 공동 지분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추가로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이 된다는 점, 이 점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시행일도 영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분부터 적용을 하게 된다는 점, 이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 방법도 개선이 됐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현행은 이제 최다 지분자 소유를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추가되는 점은 이제 주택수 계산 방법이 개선되게 되는데요. 동일 주택을 부부가 일정 지분 이상 소유한 경우 아래 순서대로 부부 중 1인 소유의 주택으로 계산하게 된다는 점도 이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첫 번째 지분이 크게 되면 이 큰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간주를 하게 되고요. 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또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부부의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대로 된다는 점, 마찬가지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 완화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거는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현행 보시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넘게 이제 부모님과 상속인과 피상속인이라고 하죠. 부모 이제 자식 간에 같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동거를 하고 그리고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그래서 10년 이상 동거와 1세대 1주택 해당되게 되면 이제 상속 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액 한도도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바뀌는 점은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 피상속인과 동거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상속 공제를 했었는데요. 지금 개정안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도 이제 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어떻게 보면 또 조금 완화가 된 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가 조합원 입주권도 이제 양도소득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실거래가 9억 원 초과하는 고가 주택까지만 이제 양도소득 금액으로 이제 간주를 했었는데요. 이제 바뀌게 되는 거는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조합원 입주권도 이제 같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도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한다는 점, 이 점이 또 가장 큰 또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일 과세기간에 2개 이상의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행 지금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 과세 시 이제 동일한 과세기간 중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중 가장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이제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의 기본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그리고 양도세 세율 적용 대상 자산호별 산출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해서 이 두 경우에서 보다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바뀌는 세액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세율에 적용한 산출세액의 양도소득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을 또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감 감면액을 또 차감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면액을 차감한 실제 납부세액이 큰 금액을 기준으로 차감한 기준을 실제 비교해서 큰 금액을 또 양도소득세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된다는 점, 이 점을 또 보시면 되겠고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19년도 세법 개정안을 좀 알아봤습니다.